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입체파 대표 작가를 조사하기라는 수업 제목으로 돌아왔는데, 이번 시간에는 영상을 보면서 이론을 학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글 설문지, 그러니까 과제 형식의 설문지를 작성을 하면서 입체파의 작가는 누구가 있고, 그리고 어떤 작가에 해당되는 작품은 무엇이 있고, 그 작품의 표현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은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5분 정도 본다고 생각을 하면 남은 45분 동안은 이거를 조사하시고, 그리고 분석해서 제출을 하면 출결로 인정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 이름을 자세하게 작성을 해야겠죠? 이름이랑 학번 당연히 필수적으로 꼼꼼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으로 좀 내리면 선택한 입체파 작가의 이름을 써라 라고 돼 있는데, 어, 이거는 자유예요. 뭐, 피카소가 됐든, 브라크가 됐든, 뭐, 페르낭 레제가 되었든, 아니면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뭐 또 다른 후황 그리가 되었든 누군가가 되었든지 간에 입체파 작가의 이름을 선택해서 쓰시고요. 그리고 그 작가의 작품 중에 내가 조사하고 싶은 작품이 무엇인지 찾고 그 작품의 제목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이 바이올린 그리고 캔들스틱이 있는 이 작품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작품을 제작한 입체파 작가의 이름을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제작한 거예요? 아래 보면 이름이 써 있어요. 그쵸? 브라크가 제작을 했네요. 그럼 브라크가 제작했다라고 하니까 입체파 작가 이름 쓰는 란에다가 여기에다가는 브라크라고 써야겠죠? 브라크. 그러면 위에 1에서 선택한 작가의 작품 중 조사하고 싶은 작품 제목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작품 제목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대부분 작품은 영어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그 영어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잖아. 그치? 여기 오른쪽에 보면 가렸지만 바이올린 앤 캔들스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뜻 모르면은 그 네이버 사전에 치면 바로 나오니까 바이올린이랑 캔들스틱은 뭐예요? 캔들스틱은 이제 촛대라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를 해석을 해서 바이올린과 촛대라고 여기에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라 쓰냐면 바이올린과 지금 글씨가 굉장히 지저분한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원래는 글씨 잘 쓰잖아, 그쵸?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선택한 작품의 표현 특징을 분석하여 쓰라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아까 봤던 작품의 표현 특징을 분석해서 쓰면 돼요. 아까 색깔이 어땠죠? 뭔가 황토색도 있었고요. 그쵸?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한번 지금 그 작품을 다시 찾아보고 보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황토색도 있었고 검정색도 있었고요. 뭐 선은 거친 선도 있었고 구불구불한 선도 있었고 직선도 있었고요. 그리고 형태는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인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았어. 예를 들면 바이올린 끝에 모서리가 부서져서 네모나게 직사각형 형태로 나타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작품에 담긴 작가 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이나 아니면 그 백과사전 이런 데를 찾아보면 굉장히 쉽게 검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블로그에 있는 글들이나 이런 거는 좀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제 책이나 아니면 이제 백과사전, 네이버 백과사전을 참고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지만 세 줄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세 줄 이상. 세 줄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2줄 꽉 채우고 3줄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문제를 보면요. 작품을 조사해보고 난 후에 느낀 점을 써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3줄 이상이네요. 내가 이 브라크의 작품을 아까 그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내가 어떤 느낀 점을 가졌는지. 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뭔가 기존에는 원래는 무조건 똑같이 따라 그려야만 미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면으로 분할해서 나타내었는데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작가가 대상의 본질을 꿰뚫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한 방향에서만 보면은 그 사람의 단면만 보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손을 보면 손 뒷면 있고 앞면 있고 옆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손의 앞면만 보고 손은 이렇게 손톱이 없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겠습니까? 그쵸? 우리에게는 뒤집으면 바로 손톱도 있고요. 여기 미세하게 보면요. 털도 있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볼수록 그 대상의 본질이 잘 보인다는 것을 선생님은 더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라고 선생님이라면 작성을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마다 깨달은 부분을 가감 없이 작성해서 이것도 역시나 세 줄이 되지 않을 경우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돼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쵸. 출결 과제로 인정이 되지 않고 출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점 유의하셔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이거 다 작성을 하시고 바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